처리시설 건립 후보지를 두고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처리시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각 방식이 아닌 열분해 방식을 통해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건데 시설 도입까지는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광양항이 3단계 2차 부두를 중심으로 오는 2026년까지 자동화 항만으로 완전 개발됩니다.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지역 교장과 교육청 간부가 제주도로 연수를 떠나 말썽입니다. 말 그대로 비상인 상황에서 연수를 가는 게 올바르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 일상회복지원금이 다음 달 7일부터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순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시의 일상회복지원금이 다음 달 7일부터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11월 12일 기준 순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해룡면과 덕연동 등 인구 1만 명 이상인 7개 면동은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13일부터 24일까지는 순천 지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과 동시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를 타고 광주와 전남 지역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가 오늘로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광주에서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광주 전남의 대학생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오후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인 영광을 방문하는 것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이 후보는 장흥과 해남, 강진, 여수와 나주 등 전남 11개 시군과 광주를 돌며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순천시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을 둘러싼 갈등과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농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기존의 소각 방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쓰레기 처리 시설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의 쓰레기 처리 시설 건립 1순위 후보지로 월등면 송치 지역이 선정된 건 지난 9월. 친환경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순천시의 설득에도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식이 아닌 300에서 400도 사이의 열을 가해 경유 등을 추출할 수 있는 일명 저온 열분해 방식을 검토하고 나선 배경입니다. 현재 소각되고 있는 플라스틱과 비닐을 재활용할 수 있고 직접 불에 태우지 않아 유해 물질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진 않지만은 현 단계에서는 가장 대안적인 쓰레기 처리 방식이다. 아직 이 방식을 도입한 지자체가 없어 검증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또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만 된다면 중앙정부의 지원 플러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사업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틀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로 춘천 등 일부 지자체들은 관련 기술을 갖춘 업체와 협약을 맺고 시범 운영을 통해 도입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거의 80% 이상이 다 지나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방법은 취해지거든요. 처음만 하지 말고 이거를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자. 열분해 방식에 대해 순천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고 검증되지 않은 방식을 도입하기는 어렵다며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지역 농민단체와 정치권은 내일 제주도에 있는 업체를 시작으로 관련 기업들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한 뒤 순천시에 공론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전라남도가 다음 달 26일까지 한 달 동안을 위험주의보 기간으로 발령하고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겨울 철새들이 이동하면서 농장주가 출입 통제나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행 상황을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올 들어 전국에서 고병원성 AI는 모두 8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건이 나주, 강진 등 전남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10주년에 맞춰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여수로 유치하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송재향 의원은 최근 정례회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대전과 대구, 창원에 이어 분관 한 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여수엑스포 10주년 기념 행사로 시비 부담이 전혀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송 의원은 특히 미술관 측이 전시 공간과 연출과 수장고로 적합한 박람회장 건물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 여건 등을 활용해 분관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부터 광양항 자동화 항만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앞으로 오는 2026년까지 구축되는 광양항 스마트 항만은 국내 항만 자동화의 새로운 시험 시스템이 될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항 3단계 2차 부두입니다. 부두 내 야드를 빼곡히 채운 자동차들이 해외 수출길에 오르기 위해 선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광양항 3단계 2차 부두가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무사히 마치고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4선석 규모 136만 TEU 처리 규모의 한국형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개발됩니다. 국내 처음으로 암벽과 이송, 야드 등 부두 내 모든 과정들이 완전 자동화되는데 투입되는 예산만 6,915억 원에 이릅니다. 배가 접안해가지고 함으로 내릴 때는 이게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롤링이 있으니까 이건 원격으로 하지만 그 이해 구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5G 기술이라든지 IoT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자동으로 이게 이제 반출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광양항 3단계 2차 부두가 자동화 항만으로 구축 운영되면 생산성 향상 40%, 운영비 절감 37%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광양항 자동화 항만 구축 사업은 급변하는 국제 해운 물류 환경에 대응해 야드 영역에 국한돼 있던 우리나라 주요 항만들의 자동화 기술 영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자동화 항만을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하고 또 이러한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광양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향후에 이러한 그 자동화 항만을 부산이라든가 또 인천 이런 데 기술을 전이하여 국내 항만이 앞으로 세계 최고의 그 경쟁력을 갖는 이러한 항만으로 발달을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국내 기술 중심의 장비 시스템을 구축해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동량에 맞춰 항만 시설을 조성한다는 의미의 항만 정책 트리거 룰의 적용을 받아 10여 년 넘게 제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전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오던 광양항 3단계 2차 부두. 이 광양항 3단계 2차 부두가 국내 첫 자동화 부두로 성공적으로 구축돼 국내 컨테이너 항만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내 미래 스마트 항만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근 고용 승계 과정에서 35명이 집단 해고된 것에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남해화학 비정규직지회 고용승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여수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하청업체 입찰과 고용승계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이 집단 해고를 당했다며 결정을 철회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남해화학이 사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 고의로 고용승계 조항을 누락하고 최저가 입찰 방식을 고수한 탓에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경도 연륙교 건설 비용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이상우 의원은 미래에셋 측이 시의회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을 강행하려 한다며 미래에셋을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국도비와 시비를 들여 경도 연륙교를 놓아줄 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은 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도 일부 객실 수가 축소된 건축 허가를 내줄 준비를 하고 있다며 경도가 여수의 대장동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흐린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밤까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에는 10에서 5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30mm까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2도에서 14도, 순천은 9도에서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광양은 9도에서 15도, 호흥은 9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중서부와 광주도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9도에서 12도, 목포는 11도에서 12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에도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m, 먼 바다에서는 2에서 3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에는 그치겠고 모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이번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지만 전남은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전남 교육청 건물이 폐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전남 지역 교장과 교육청 고위 간부들은 제주도로 연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 교육청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목포의 한 중학교에 자녀를 둔 도교육청 직원이 지난 16일 확진됐고 이후 본청 다른 부서에서도 잇따라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 직원 460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았고 급기야 전남교육청 청사까지 폐쇄됐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8명, 9명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아마 백신 접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분별로는 이렇게 기저질환을 알리신 분들이 한두 군데 계셨던 것 같아요. 11월 들어 코로나19에 확진된 전남 지역 학생과 교직원은 140여 명에 이릅니다. 학교를 매개로 한 감염이 확산되면서 말 그대로 비상인 상황입니다. 전면 등교로 초, 중고 학생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임 행사에서 가급적 취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대입 수능 시험 이후 고등학교는 생활 지도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태. 그런데도 전남 지역 교육 간부들이 제주도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MBC 취재에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학교의 교장은 연수에서 빠졌다며 대수롭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좀 보여주세요. 아니 명단은 있는데 명단을 자꾸 이제 보여드리기가 조금 프라이빗이잖아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다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각심을 놓기 어려운 상황. 하지만 전남교육청에게는 비상시국이란 말이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어젯밤 7시쯤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자해를 한 혐의로 64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성격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2시 50분쯤 광양시 중동의 한 목재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층짜리 건물 한 채를 모두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내일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일조량이 많고 따뜻한 기후에서 재배돼 단맛이 강한 광양 애호박이 올해 들어 첫 일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광양 애호박은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달 6월까지 수확해 일본과 홍콩으로 수출되며 올해는 16톤의 애호박을 4만 5천 달러 이상 수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광양시는 광양 농산물 수출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지난해 파프리카, 애호박, 매실, 밤 등 454톤, 14억여 원의 농산물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인구가 늘고 있는 여수 웅천지구에 대한 행정동 분리와 학교 파출소 신설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의회 이선효 의원은 최근 정례회 시정 질의를 통해 현재 시전동에 속해 있는 웅천동의 인구 증가 추이를 보면
행정동 분동과 주민센터 신축은 물론 중학교와 고등학교, 파출소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웅천동의 행정수요 확대에 공감해 중장기 과제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겠으며 교육지원청과 경찰서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파출소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친환경 농업직불금을 143억 원으로 확정하고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대상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유지하면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도내 19,000여 농가이며 벼와 과수, 채소 등 작물 종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친환경 농업직불금은 친환경 농업을 하며 발생하는 소득 감소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로 전라남도는 올해 전국 최대 규모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